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간의 흐름, 세월은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면서 결국은 늙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의 좋은 모습을 위해서 혹은 중년 때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나이가 드신 장년, 노년층 분들은 다이어트를 과연 할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년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의학적인 근거를 들기가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점점 몸은 약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평가 및 사실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이제 지질 성분들이 조절이 잘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점진적인 체중 감량은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폐기능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컨트롤하는 게 좋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 코 고는 경우 굉장히 많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 낮에도 많이 졸리는 그런 부분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근골격계 동반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한 3에서 5kg만 체중 감량하셔도 정말 가볍다, 편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여섯 번째, 조금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가라앉는 우울과 관련된 증상, 삶의 질적인 측면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정말 나이 들어도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그렇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본 건데요. 노년기의 체중 감량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점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체중 감소 자체가 노년기의 사망 위험 자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밀도도 줄어들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노인분들에서의 골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정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이 쓸개 안의 돌, 담낭의 담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나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했을 때는 그 쓸개의 염증, 담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통한 이득과 위험성을 비교해서 체중 감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둘을 평가해서 그래도 체중을 감량하는 게 좋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와는 조금 당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일단 무조건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근육과 지방량, 골밀도를 포함한 내 체성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이 된 게 있는지,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평가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체중 감량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목표는 초기 체중의 그냥 5%에서 10% 정도로 정하시고요. 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한 0.4에서 0.9kg 정도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는 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 줄이는 그런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근육량의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를 그 어느 나이대보다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서 노년기의 근감소증 및 골밀도 소실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근감소성 비만 노인은 오히려 단백질을 더 늘린 식사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은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도록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이 감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량 영양소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식사를 조절하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칼슘과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의 섭취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도 신경 쓰고 식이섬유도 적당히 챙기고요. 특히나 이제 노년기가 되게 되면 수분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 말라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물을 잘 안 챙겨 드시면서 탈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대마다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만큼이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노년기 다이어트에서 운동입니다. 운동은 중간 강도 이하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본인의 생활 속에서 일단 내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에 있는 만보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7,000걸음 이상을 하루에 걷는다. 그럼 활동량이 높으신 편이고요. 5,000에서 7,000은 중간 정도, 3,000에서 5,000은 낮은 정도, 3,000걸음 아래는 정말 낮은 활동량입니다. 활동량이 낮은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늘리는, 예를 들어 장 보러 가셔서 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사지 마시고요. 사이사이를 걸어 보시는 것도 해보시고요. 집에서 청소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것도 일단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근골격계의 손상을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강도를 늘리셔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거, 운동 계속 하셨던 분들 외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탄력 밴드 정도나 아니면 가벼운 물통을 가지고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30-40년의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 체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조절을 해야 될지 영상을 보시면서 감이 조금 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